미이라를 만들 때 뇌는 뽑아서 버렸다 그래요. 심장을 남겼나? 그렇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이럴 능력이 다 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건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러나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임소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뇌 연구하고 있는 선웅이라고 합니다. 뇌를 연구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흥미를 가지시는 과학적인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우주고 또 하나가 뇌인데 오늘 그러면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어렵다면 어려운 얘기고 흥미롭다면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울 수 있는 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주 작은 인공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뇌를 그러면 저희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이야기. 맞습니다. 특히 미니 뇌에 관한 내용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뇌를 전공한 건 아니라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해봤어요. 했더니 되게 재미있는 과학 기사가 있더라고요. 2021년 12월 바이오 아카이브의 논문 하나가 게재가 되는데 바로 오가노이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그 미니뇌로 고전 아케이드 게임인 퐁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에요. 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임인 거죠? 우리 예전에 왜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탁구 치듯이 이제 공받는 게임이 있는데 이 연구진들이 그 기판이라고 해야 되나? 접시 같은 데다가 뇌신경세포를 키워가지고 한마디로 그 네모난 기판 자체가 하나의 미니 뇌인 셈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막 정기적인 자극을 주고 했더니 얘들이 5번 만에 이 게임의 룰을 인식하고 게임을 해냈대요. 더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게임을 하다가 전기 신호를 안 주니까 그 게임을 안 하고 자기 의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저도 그 논문은 좀 흥미롭게 읽어봤습니다. 사람의 뇌는 굉장히 많은 소위 이제 신경 신호를 만드는 세포인 뉴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뇌피질 같은 부분은 뇌에 신경세포가 몇 개의 층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뇌 기능을 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연구자들은 그냥 2차원의 신경세포만 뽑아서 배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층을 2개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을 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외부에서 퐁이라는 컴퓨터 게임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체가 신경 신호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클로스 루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한 층에서 나온 신경 신호가 다음 층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정보가 주고받아서 틀리면 잘못됐어라는 피드백을 주고 잘했으면 잘했어라는 피드백을 주는 이런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뇌가 작동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하게 만든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뇌는 훨씬 더 복잡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많이 단순화했다. 엄청 단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판이 키운 신경 회로를 연결시킬 것이라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미니 뇌는 실제로 인간의 뇌하고에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함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3차원 세포 배양 시스템이에요.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 바는 이게 훨씬 더 지금 그 논문에 나왔던 것보다도 복잡한 인간의 뇌 기능하고 비슷한 작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그 기판에다가 만들었던 뇌도 미니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르죠. 실제로 우리 머릿속의 뇌가 이제 3차원으로 되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찾아봤던 그 논문은 굉장히 단순한 거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뇌 연구를 위해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실제 뇌랑 이제 비슷하게 만든 어떤 그 말씀하셨던 오가노이드 그 미니 뇌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대로 이해했나요? 지금 맞습니다. 딱 잘 말씀 주셨고요. 지금 오가노이드란 말하고 미니 뇌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다른가요? 다르다기보다는 학문적으로는 올가노이드라고 불러요. 보통 오가노이드가 무슨 말이야 라는 잘 못 알아듣는 분이 많아서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그 사람의 뇌보다 훨씬 작게 시험관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미니뇌, 미니브레인이라는 용어로 흔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올가노이드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니뇌가 뇌 오가노이드 같은 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미니뇌지만 미니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뇌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뇌는 도대체 뭘까요? 이쯤 되면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이 궁금해지실 거예요. 과연 인간의 뇌는 어떤 장기일까요? 제가 답해야 되는 질문인 거죠? 박사님은 인간의 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워. 질문이 너무 어렵죠? 인간의 뇌를 규정한다는 건 인간을 규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뇌가 뭔지를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흔히 그 피라미드 안에서 미이라를 만들 때 뇌는 뽑아서 버렸다 그래요. 근데 그 미이라를 만든 이유가 그 환생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 중에 영생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 당시만 해도 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만들고 뇌는 빼서 금방 썩으니까요. 물렁물렁하고. 그래서 이제 보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뇌는 뽑아서 그냥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심장을 남겼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지금도 이제 마음을 표시할 때 heart, 심장을 표시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음 심자를 심장이라고 하죠. 맞아요. 동양에서도.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생각해보면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같은 신경계가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면 심장을 빨리 뛰거나 느리게 뛰게 만들죠. 우리가 느끼는 건 여기니까. 그래서 아마 하트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이럴 능력이 다 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건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러나 우리가 뇌가 여기 있고 뇌가 인간의 정신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신 상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담당한다고 볼 때 뇌에 대해 모르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것하고 비슷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네. 뇌가 어떤 인간의 정수라고 해야 하나? 인간이 결국 인간다운 것은 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 기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다는 아닐지언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내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열어서 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사람의 뇌는 연구가 진행이 되나요? 사실 열어서 보기도 하죠. 네. 사람의 뇌가 아니라 실험 동물의 뇌를 열어서 본다거나 쥐던 아니면 뭐 굉장히 하등한 초파리 같은 동물을 쓰기도 하고요. 다양한 동물을 이용해서 뇌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의 뇌에 대한 연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뇌에 대한 정보를 그동안 알아낸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일어난 환자를 잘 본다거나 돌아가신 분의 뇌를 꺼내서 들여다봤다거나 이런 간접적인 방법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극히 최근에 와서야 MRI라고 들어보셨죠? 병원 가면 뇌 이렇게 스캔하는 펑셔널 MRI. 네네.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정보를 얻게 됐지만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인간이 인간의 뇌를 연구하기 위한 소재를 확보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겠죠. 지금까지 연구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간접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조금 뇌를 더 알 수 있는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사람의 뇌를 얻을 수 없다면 사람의 줄기세포를 가져다가 그냥 시험장에서 뇌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연구도 하고 다양한 응용에 써보자라는 것이 미니뇌 기술의 배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가져다가 뇌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맞습니다. 네.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니뇌란 무엇일까요? 3차원으로 만들어낸 뇌의 일부분의 구조 그리고 기능이 비슷한 어떤 세포의 덩어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성 요소는 동일한 건가요? 비슷하죠. 완전히 똑같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 쉽지 않고요. 비슷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세포들의 배열 상태를 가지고 있는 뇌의 일부와 매우 유사한 3차원 덩어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언제나 이제 뭐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인공지능이랑 미니뇌도 어떤 관련이 관련이
있다면 있고요. 뭐 없다면 없는데요. 있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네. 사람은 이제 뇌와 비슷한 인공체를 만들고 싶은 노력을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뇌 세포들을 바이오 프린팅을 해서 뇌와 비슷한 것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좀 전에 처음 말씀하셨던 기판 위에 뇌를 키우면서 겹층을 해서 연결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인 소재, 즉 신경세포를 직접 배양해서 만드는 방법이었다면 그것의 제일 끝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미니뇌가 되겠죠. 아예 처음부터 그냥 3차원으로 그 뇌하고 비슷한 덩어리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정반대쪽에 있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어떤 재료 같은 게 아무것도 재료는 안 없이. 쓰지만 원리만 가져다가 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이 뇌가 작동하는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그것을 알고리즘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놓고 보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로부터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는 게 인공지능이고 완전히 그 생물학적인 요소를 더 많이 사용한 게 미니뇌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련이 되어 있다면 저희도 미니뇌 연구를 할 때 인공지능을 이용해요. 어떤 분석을 할 때. 왜냐하면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뇌가 인간의 뇌로 알아낼 정도로 간단하다면 사람의 뇌는 이게 좀 라는 파라독스 같은 예.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뇌보다 더 계산 능력이 뛰어난 장비가 있으면 뇌를 알아내기 쉽단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뇌 연구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영감을 얻을까를 꿈꾼다면 뇌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엄청 생각을 하죠. 그래서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도움을 주는 상호 맞습니다. 보완적인 네. 관계네요. 네. 좀 더 자세히 이 미니뇌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뇌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네.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그 하나의 수정란에서 출발해서 발생을 다 이뤄서 개체가 됐죠. 네네. 이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데요. 다행히 우리는 배아 줄기세포라는 세포를 가지고 있죠. 또는 우리 몸에서 체세포를 꺼내서도 역분화라는 예. 기술을 이용하면 배아 줄기세포하고 매우 비슷한 종류의 세포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수정란 안에 있는 배아를 만드는 모든 능력을 가진 세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원재료로 가져다가 뇌가 발달할 때 일어나는 과정을 거의 비슷하게 시험관에서 계속 넣어주고 빼주고 하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처음에 뇌를 만드는 원재료 세포인 신경줄기세포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 또 뭘 조금 쳐주면 신경줄기세포가 전뇌, 뇌의 앞쪽이 될 수도 있고 소뇌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영역으로 발달을 하고 그거를 계속 3차원으로 키우면 그 뇌 영역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세포 성분이 다 만들어지고 구조를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연구자들이 하는 일은 정상적인 발상 과정에서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죠. 사실 신경생물학자들이 한 100년 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엄청 많은 걸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발생학을 연구하면서 그렇죠. 이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그대로 시도해보는 거죠. 와. 아주 어떻게 보면 과학자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줄기세포 자체가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죠. 우리말로는 자기조직화 또는 셀프 오르가나이징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세포가 조금만 자극만 주면 뇌가 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그냥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거죠. 가지고 내가 있기 어디 때문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맞아요.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수정란이 적정한 상황에 그대로 놔두면 개체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겠죠. 되게 약간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네, 될 놀랍죠? 수도 있어요. 예. 네, 놀랍죠, 사실. 저희도 시험관 안에서 이렇게 세포를 넣고 키웠는데 자동으로 미니뇌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참 놀랍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경세포를 키워가지고 신경세포의 덩어리를 만든 게 미니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네. 못했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거는 그렇게 만들면 뇌가 가지고 있는 배열 상태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만들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리가 네. 엄마 아빠의 맞아요. 그 수정란에서 출발하면 그대로 될 수 있어요. 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자란 사람의 세포를 부셨다가 다시 엉키게 만들면 사람의 몸이 다시 배열 상태를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엉키겠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아무것도 없던 시작부터.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 사이에 미니뇌를 활용한 연구나 뭐 어디까지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끔 환자로부터 뇌 조직을 얻은 경우가 있겠죠.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로. 근데 환자로부터 얻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 뇌 조직은 얻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니뇌 기술은 인류가 최초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잘라보고 부셔보고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한 기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모든 연구가 동물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어낸 정보라면 지금은 이 직접적으로 미니뇌로부터 인간의 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될 것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유전적으로 소두증 같이 이런 병을 그대로 반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성공한 거죠. 치매 환자로부터 꺼낸 줄기세포를 가지고 미니뇌를 만들었더니 치매와 같은 이제 현상이 훨씬 더 정상보다 빨리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어요. 이런 것을 이용하면 뇌 질환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더 넓게 생각하면 야마나카의 기술을 이용하면 우리 모두는 나하고 생물학적 조성이 똑같은 미니뇌를 수천 개를 체외해서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개인 맞춤형 치료 같은 데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뇌와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얘기하셨지만 미니뇌를 이용하면은 뭐 뇌를 재생시킨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치료까지도 우리가 나중에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1단계는 질환과 비슷한지 확인하는 과정, 질환의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쓸 수 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그걸 좀 알아낸다면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가장 어려운 허들은 그 만들어낸 미니뇌를 이식해서 그러니까 인공장기처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후단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케미컬 스크리닝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두 번째로 얘기하셨던 5단계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미니뇌를 이용하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냐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큰일이 났었고요. 아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월드컵 때 그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큰 난리가 났었죠. 맞아요. 그때 이 미니뇌를 이용해서 중요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지카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사람한테만 옮기는 바이러스지 마우스 같은 데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동물에서 옮겨갖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특정한 어떤 종에서만 도는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실험동물에서 연구한 데는 제한이 좀 있어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건 사람으로 만든 미니뇌잖아요. 근데 지카 바이러스를 그대로 사람의 미니뇌에 주입해서 감염시켰더니 굉장히 감염이 잘 되고 이 감염된 게 세포를 막 죽여버려서 소두증이 나온다는 원리를 파악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의 경우도 코로나에 걸리면 뭐 선망이 일어난다거나 뇌와 관련되어 있는 뇌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보고된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기억력 감퇴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또 있죠. 근데 이 걱정들이 정말 그런지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런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등 알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니뇌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죠. 제가 앞서 이제 저희가 인공적으로 만든 피부 조직을 화장품 업계에서는 산업적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어요. 혹시 미니뇌도 어떤 산업적인 이용이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앞으로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개발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독성 분석 같은 걸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많은 경우에 뇌 질환이나 또 뇌 발달적인 문제가 사람 특이적인 것들이 있어요. 실험 동물로는 아예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이 완전 있겠죠.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것도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미니뇌로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중뇌에 도파민 뉴런이 퇴행해버리는 파킨슨병이라는 게 있는데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파민 뉴런을 가지고 있는 미니 중뇌를 만들어서 그 미니 중뇌는 나중에 검게 변하기 시작했고 이는 도파민 뉴런이 많은 곳에는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까맣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색소 침착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특이적인 현상으로 미니뇌가 실험동물보다 더 적합하게 사람의 질병을 연구하고 좋은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아주 짧아서 보통 이제 그런 개발이 일어나면 이게 정말 맞는지를 검토하는 물 밑에 있는 단계를 상당히 지난 다음에
중요하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확대되죠. 아직은 그럴 만한 시간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연구적인 맞아요. 단계에서만 네.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검증을 해야 네.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인 이용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뇌를 이용해서 도대체 뇌가 뭐야? 도대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산업적인 이용을 먼저 질문을 드렸지만 이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니뇌라는 게 아까 우리가 뇌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어떤 인간 정신의 정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윤리적인 어떤 시선에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장치, 이런 걸 만약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진짜 철학적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했던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에 그 유명한 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체는 그러면 생명체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연구를 하신 입장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는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빨리 발전하는 걸 저해하기도 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해왔죠,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미 지금도 미니 뇌 연구가 출발하고 신경과학이 전반적으로 출발하면서 같이 발달한 학문이 신경윤리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윤리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문하고 그 미니 뇌 기술의 발전이 동시에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걱정들의 많은 부분이 철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검증을 받으면서 보조를 맞춰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뇌가 인간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이긴 하지만 사람의 뇌도 왜 따로 뜯어냈을 때 그 안에 정신이 담겨있지 못하겠죠. 몸이랑 붙어있고 한 덩어리의 개체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미니 뇌를 만든 거지 미니 인간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뇌 그리고 뇌의 전체를 만든 게 아니라 뇌의 특정한 영역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뇌가 특정한 영역이 뇌 전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미니뇌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호기심이 많고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인간의 뇌에 가까운 미니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윤리가 좀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로는 우리가 이세돌 씨 이후에 AI에 가진 윤리적인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고민들을 했었죠. 네. 비슷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던 편인데 저는 이게 책임감의 문제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좀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우리 이제 생물을 공부하는 생물학자들은 생물을 선택한 게 우리가 생명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을 느껴서 생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근본적으로 생물학자들이 생명에 대한 더 큰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득이하게 희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책임을 통감하고 마음의 빚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시간이 언제 갔나 모르게 지금 녹화가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네, 교수님도 그러시죠? 네, 전 한참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미니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제가 드렸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이게 뇌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뇌 손상이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기일수록 오히려 이런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될 필요도 있긴 하겠네요. 제가 좀 한동안 조금 이렇게 마음이 살짝 가라앉았었던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이나 아니면 과학에 대한 어떤 애정이랄까? 그게 조금 살아나는 계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제가 얘기를 듣다가 아까 제 표정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 발생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는 살짝 그런 계기였고 몰랐던 걸 되게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딱 오늘의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오늘 집에 가서 미니뇌 연구랑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의 한 꼭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큰 영감이 됐어요. 영광입니다.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사실 그 뇌를 어떻게 보면 물렁물렁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 기괴하게 생긴 뭐 장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뇌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징그럽죠. 네, 그러나 저처럼 뇌를 공부하는 사람은 또 뇌만큼 예쁘게 생긴 게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이 좀 아름답고 내가 꽂혀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면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추구하잖아요. 저희 과학자들도 이렇게 남들이 뭐라고 하던 뇌와 미니뇌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윤리적이고 또 좀 더 우리가 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산업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편익을 입게 되는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우리가 또 어떤 재미있는 주제로 또 만나게 될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뇌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봤고 우리는 그러면 다음 편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